제목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이번 코너 너무 기대됩니다. 이번 코너는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을까요? 이번 코너는 실제 케이스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38세 여자 환자분이 양측 허리 엉치 통증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먼저 2024년 1월에 내원하셨을 때는 머리를 감다가 삐끗하셨어요.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 찍고 물리치료와 그리고 약물 처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오셨던 것 같습니다. 한 4개월 지나서 5월 달에 또 오셨는데 이때는 어떻게 안 좋아지셔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쪼그려 앉으려다가 삐끗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약물 처방하고 또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 장거리 운전 후에 또 허리가 아파서 오셨거든요. 이때도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만 처방을 하고 이제 경과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한 번 삐끗하면 다치기가 정말 쉽다더니 머리 감다가 삐끗하고 그런 허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순환을 많이 겪었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허리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또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사례를 통해서 이분의 사연을 통해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어떤 건가요? 자, 머리를 감다 삐끗했다. 쪼그려 앉다가 또 삐끗했다. 허리를 구부리는 자세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생긴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구부리는 자세가 손상을 줬네요. 네, 구부리는 자세가 디스크 손상을 줬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긴 거죠. 물론 이분은 MRI를 촬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디스크 상태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까지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디스크 손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분은 그래도 바로 병원에 오신 케이스인 건가요? 미루진 않으셨나요? 며칠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 기록을 해오진 않았는데요. 네. 며칠 지나서 이제 오신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대체로 본인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병원을 또 열심히 찾아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첫 번째 사연을 듣고 보니까 정말 구부리는 자세를 취할 때 우리가 허리를 안 다치게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은 6월 달에 오셨을 때는 장거리 운전 후에 허리 통증이 발생해서 오셨거든요. 네. 이건 허리 구부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이건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앉아있는 자세는요. 네. 서있는 자세보다 허리를 구부리는 겁니다. 아하. 그렇죠. 일단 앉는 거 자체가 구부리는 건가요? 그렇죠. 앉아있는 자세가 구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있는 자세는 허리를 구부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들 허리를 구부리는 상태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다들 더 조심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도 네. 이제 수험생들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잖아요. 네. 수험생들 중에도 디스크 손상이나 디스크 탈출로 인해서 고통받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앉아서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점점 허리를 수그리게 돼서 진짜 구부러진 자세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목 디스크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때가 올 텐데요. 네. 특히나 요새는 학생들이 책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강의도 듣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몸이 앞으로 쏠려 나가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허리도 안 좋아지고 또 목도 안 좋아지죠. 그거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듣다 보면은 청취자분들도 이거 내 얘기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네. 우리가 씻다가 많이 다치는데 네. 양치하다가 디스크가 터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양치하다가요? 네네. 어떻게 하면 양치하다가 그럴 수 있죠? 앉아서 양치를 하셨나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의 정확한 상황까지 제가 다 이제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요. 네. CCTV가 달려있는 건 아니니까.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그리고 또 양치도 했겠죠. 네. 근데 이제 양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디스크가 찢어지거나 터지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지 제가 물어봐서 혹시 양치하다가 깊숙이 넣으셨냐 그랬더니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구역 반사라고 하는데 구역질을 하면서
급격한 압력이 허리로 전달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까지 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아니, 양치도 너무 깊숙하게 하면 허리가 다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네. 재채기나 기침할 때 아. 또 이제 디스크가 이제 약해지다 보면 재채기나 기침할 때도 울리면서 아프거든요. 그리고 어떤 강력한 재채기 한 번 해도 디스크가 탈출될 수도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럴 때 자세를 더 바르게 하고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나눠봤는데요. 네네. 또 다른 사연도 있나요? 네, 두 번째 사연인데요. 37세 여자 환자분이 가운데 허리 영치 통증 그리고 좌측 뒤 허벅지 통증으로 저희 병원을 내원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는 다른 병원에서 MRI를 촬영을 하고 오셨거든요. 네. 그 MRI는 요추 3, 4번 그리고 4, 5번의 디스크 퇴행성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먼저 진료본 병원에서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아프면 아픈 대로 참고 사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오셨대요.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환자분이 저에게 전달해준 표현이 그랬던 거고요. 네네. 정확히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그렇죠.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환자분 굉장히 좀 불안한 상태로 좀 오셨어요. 네, 오셨고 이분 면담을 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아프냐라고 물어봤을 때 오래 앉아있을 때 아프다, 또 쪼그려 앉아있을 때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들 아까 이야기한 내용들이랑 유사하죠. 네. 오래 앉아있거나 허리를 구부리는 상황에서 안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차에서 일어날 때, 내릴 때 또 아픕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면 허리에 이렇게 무게가 가해지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허리에 힘을 아무래도 더 쓰기도 하고요. 네. 특히나 차에서 일어날 때 특히나 승용차를 타거나 내릴 때는 허리를 구부리게 돼 있어요. 아, 이게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구부리면서 들어가고 나올 때도 구부리면서 나오게 됩니다. 어허.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드린 팁은 손잡이를 잡아라. 아. 네. 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펴면서 일어나면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2023년 12월에 처음 내원을 하셨고, 그때 당시 3개월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으셨던 상태이셨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수 치료와 물리 치료를 통해서 허리 통증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월 달에 1개월이 지난 1월 달에 호전 중에 허리 통증이 호전되고 있었는데 청소하고 다음 날 아침에 허리 통증이 재발이 돼서 병원에 오셨어요. 아이고. 청소하는 자세가 대체로 어떤 자세죠? 뭔가 바닥을 닦게 되면 아무래도 엎드려서 이렇게 걸레질을 하거나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몸을 많이 기울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엎드려서 걸레질을 할 수도 있고 네. 허리를 구부려서 빗자루질을 할 수도 있고 네. 또 청소기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청소기 쓸 때도 아무래도 좀 구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근데 허리가 약해진 상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정도의 허리 구부림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분이 한 달 더 지나서 수영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수영 입수 자세 후에 허리 통증이 재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입수할 때 뭔가 이렇게 구부리고 뛰어드신 거군요. 그렇죠. 아하. 이 접히는 스마트폰 혹은 폴더블 폰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형태로 허리를 구부렸다가 펼치면서 이제 도약을 하게 됩니다. 물로 네. 입수하게 되는데 그런 자세가 굉장히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네요. 이렇게 구부렸다가 펼쳤다 하는 자세일 때 정말 조심해야겠다는 게 이 사례로 느껴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분 MRI를 보면 나이에 비해서는 퇴행성 변화가 있긴 하지만 네. 신경이 크게 눌린 곳이 없이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이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렸고요. 3차례 이제 진료 때마다 이분 굉장히 열심히 궁금증들을 적어 오셔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저도 성심껏 답변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참고 살으라는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환자분 입장에서 정말 두렵고 속상했을 텐데 이렇게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되고 있다니 아주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네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사연도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죠. 이 사연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아까 이제
첫 번째 토크 시간에 오해형 혹은 근육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경우에 해당하는 사연입니다. 아하. 38세 남자 환자분이 우측 옆구리 통증, 사타구니 통증, 앞쪽 허벅지 통증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이분 내원 2주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으셨고요. 내원 하루 전에 갑자기 악화가 되는데 화물차에서 뛰어내린 후에 갑자기 악화가 됐습니다. 이분의 어떤 병력을 보면 화물차를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화물차를 운전하면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이제 운행을 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실 것이고, 그렇죠.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겠죠. 그러면은 디스크는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해진 디스크에 이제 금이 가고 찢어지고 이런 약한 상태에서 화물차에서 뛰어내리는 동작, 갑자기 이제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이런 경우에 디스크 탈출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화물차는 또 높으니까 더 그러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증상이 굉장히 심해서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통증 때문에 다리를 펴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었습니다. 그래서 MRI를 촬영을 못했거든요. MRI 촬영을 하려면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MRI 촬영을 할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원래는 다른 원장님 앞으로 입원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원장님 이분 분명히 디스크 탈출이 굉장히 심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MRI 촬영을 못한다 하면서 저한테 협진 의뢰를 주셨던 분이고요. 이때 당시에도 환자분은 자기 본인의 어떤 이 통증의 문제를 장요근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셨네요. 그렇죠. 네. 장요근, 허리에서 이제 척추에서 이제 그 대퇴 쪽으로 이어지는 근육이 장요근인데요. 네. 이 근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MRI는 환자분이 이제 찍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꼬리뼈를 통해서 무통 카테터를 삽입 후에 MRI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요추 4, 5번에 추간판 탈출증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요. 이분의 상황이 이제 근력저하가 동반이 되어 있어서 척추 내시경 수술을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는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의 통증은 디스크 탈출로 인한 것이 아니고 장요근 문제 혹은 또 대퇴신경통과 같은 말초신경장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렇게 굳어져서 잘 안 들리셨군요.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내용도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요. 네. 이제 디스크 탈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다. 디스크 탈출 수술 없이 비수술 치료 충분히 나을 수도 있다. 이런 표현들이 또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진실인지 고민하고 그렇죠.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정보가 너무 많죠. 네, 맞습니다. 근데 허리 통증이 2주나 지속되셨는데 정말 참은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안내를 그러면 수술을 한 건가요? 네, 수술을 안내를 하고 이분 2주간 고민 끝에 수술을 하시고 결국 허리 통증이 호전이 되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원 2주 전부터 참으셨고 수술 고민도 2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유, 거의 한 달 만에. 그러니까 이제 급격하게 아픈 거는 이제 내원할 때쯤 아프셨던 건데요. 아프기 시작하셨던 게 이제 2주 전이었고 아마 탈출은 이제 내원 하루 이틀 전에 발생했을 겁니다. 아이고, 그래도 달 수술해서 통증이 호전됐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비수술로 되는 게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아닌 경우에는 또 빨리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반드시 수술해야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일단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근력 저하가 동반이 되어 있으면 장애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또 기회가 있겠는데요. 그때 자세한 내용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